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포스코DX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자, 우선 오늘도 어제와 비슷하게 장중에 급등을 했고 현재는 윗꼬리가 살짝 달렸지만 어제보다 꼬리의 길이가 훨씬 더 짧아요. 그 말은 최근에 지속적으로 저항대를 툭툭 건들면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지만 지금 쉽게 돌파를 못하고 있죠. 아무래도 지금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위에 지금 숫자 보이세요? 241, 481. 이게 장기 이평선이거든요. 1년선이랑 2년선이 겹치고 있는 자리가 바로 지금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장기 이평선을 한 번에 돌파를 못하기 때문에 툭툭 건들고 있는 건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장 매도에 대한 심리보다는 매수에 대한 심리가 점차 강해지고 있죠. 왜? 계속해서 기대감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거랑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말씀드릴 거고 지금 포스코DX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우리의 앞으로 대응 방법까지 알아볼 거니까 영상 꼭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엔비디아 GTC 쪽 얘기를 해볼 건데 그 전에 차트 먼저 간단하게만 좀 볼게요. 지금 포스코DX의 30분 봉을 보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항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금액으로 보면 대충 29,2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한번 고점 터치했고 그 다음에 이날 고점 터치했고 또 그 다음에 어제도 고점 터치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9,200원 저항대를 지금 3월 12일 날 한번 터치했고 13일 날 터치하고 18일 날 터치하고 오늘도 터치하고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은 이렇게 고점에 찌르고 빠지고 고점에 찌르고 빠지면 사람들이 이제 학습이라는 걸 하잖아요. 야, 포스코DX는 올라가는데 여기를 돌파를 못해. 그럼 사람들의 매도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고점 돌파를 실패를 하게 되면 주가가 단기간에 조정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포스코DX는요,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종목의 저점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때요? 고점은 동일하게 가죠. 이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삼각수렴 패턴이 나옵니다. 근데 삼각수렴도 크게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고점이 같이 내려가고 저점이 같이 올라가고. 자, 보통 이런 경우는 끝에 가서 수렴을 했을 때 주가가 위로 갈 가능성, 아래로 갈 가능성이 반반이에요. 그 다음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지금 포스코DX가 만들고 있는 그림이랑 정반대. 고점은 계속 내려가고 저점은 동일한. 보통은 이제 수렴을 하게 되면 이런 방향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런 차트는 끝에 갔을 때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삼각수렴을 보통은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포스코DX가 만들고 있는 이러한 패턴. 고점은 어느 정도 동일한 상태에서 저점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자, 이런 차트는 나중 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걸 이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요. 지금 아셔야 될 건 포스코DX가 분봉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차트 패턴이 끝에 갔을 때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패턴이다. 이것 딱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지금 GTC 2025가 진행이 되고 있죠. 오늘도 젠슨항 CEO의 기조연설이 있었고 AI에 관련된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로봇. 자, 젠순왕이 로봇 시대가 도래했고 앞으로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AI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 자, 중요한 부분만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을 잘 보시면요. 자, AI 기술이 적용될 다음 분야로 로봇 산업을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봇 개발에 대한 협력 계획도 밝혔죠. 젠순왕은 로봇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언하며 GM이랑 협력해서 차세대 자동차, 그 다음 공장 및 로봇에 AI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또 앞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가 되면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며 AI 로봇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로봇이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추론하여 스스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물리적 AI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자, 이거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어떤 거냐면 산업 현장 있잖아요. 우리 공장 같은데 그런 데서 활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접목시키는 게 뭐냐면 바로 로봇이겠죠. 자, 오늘 제 방송 보시는 구독자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포스코 DX는 2차전지 기업 아닙니다. 소재 사업 안 해요. 장비 사업 안 합니다. 포스코 DX가 2차전지 관련주로 엮였었던 건 그룹사,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퓨처엠 이런 기업들이 2차전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초기 투자 단계에 이제 공장을 막 짓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포항 공장도 있을 거고 캐나다에 짓고 있는 공장도 있을 거고 이런 공장을 짓게 되면 여기에 설비가 들어가고 장비가 들어가요. 이거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게 뭐냐면 포스코 DX가 갖고 있는 EIC 기술이거든요. 스마트 팩토리. 이것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로 엮였었던 거지 실제로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IoT, 그 다음에 AI, 그 다음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전까진 주목받지 못했던 이러한 내용들이 최근에는 엔비디아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젠슨왕이 강조했었던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이거거든요. 노동력 부족 현상. 이거는 제가 기사 하나 갖고 왔어요. 앞으로 10년간 노동 가능 인구의 성장이라는 내용인데 중요한 부분만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미국 대도시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지역의 노동 연령 인구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로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쭉 내려보면 또 어떤 게 있냐면 전반적으로 주요 경제국의 49%가 노동 가능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유럽 국가, 중국, 일본, 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노동 가능 인구 또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한마디로 10년 뒤에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이게 당연히 크게 부담이겠죠. 그럼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들 어디 있어요? 미국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유럽도 있을 거고 그 다음 한국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때요? 첫 번째 조선, 그 다음에 2차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유명한 산업들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다 제조업이에요. 당장 5년 뒤만 지나도 일할 사람 없습니다. 아마 오늘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요즘 일할 사람 없다는 거 진짜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인구 감소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인구 감소 문제를 강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봇을 활용해야죠. 그리고 로봇을 활용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드웨어. 그러니까 로봇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지금 뭐라 그랬어요? 물리 AI.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강조했고 포스코 DX도 이쪽 분야에서 확실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이 점차 부각되게 되면 포스코 DX의 주가 또한 반드시 급등을 할 겁니다. 지금은요 장기 이평선에 쌓여있는 많은 매물대 있잖아요. 이거 그냥 소화를 하고 있고 터치하고 나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간 돌파가 나올 거고 우리도 포스코 DX를 당장 5% 10% 수익에 만족할 게 아니고 꾸준하게 들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시청자분들이 있으면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는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혹시라도 제 영상을 처음 보고 방금 구독 눌렀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포스코 DX의 차트 관점, 재료에 대한 관점, 앞으로 전망에 대한 내용들 다양한 브리핑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독자분들한텐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혜택을 제가 드리거든요. 어떤 혜택이냐면 제가 매매하는 포스코 DX 타점이 나왔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먼저 문자를 한 통씩 보내드립니다. 근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요. 이 세력 타점이 나왔을 때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란 색깔과 살표는 보통 저희 채널에선 매집의 신호로 봐요. 올라가기 전에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이전에도 기술적인 반등 나왔을 때 한번 등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23년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도 바닥에서 등장을 했었어요. 이렇게 주가가 저점에 있고 눌림목에 있을 때 매수 타점을 잡고 그 다음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매도 타점을 잡거든요. 내가 지금 포스코 DX를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때 진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매도에 대한 타점이랑
추가 매수에 대한 타점 제가 전부 알려드릴 거니까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있죠. 7775번에 8354 번호로 간단하게 포디라고 문자 한 통 남겨두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발송할 때 번호가 필요해서 이렇게 제 연락처를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문자를 받으면 저는 구독자라고 저장을 하고 그 다음 타점이 나왔을 때 단체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뭐 돈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니까 구독 방금 눌렀으면 문자까지 같이 한 통씩 남겨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지표를 갖고 제가 최근에 매매했었던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간단한 예시 하나만 보여드리고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타점을 어디에서 잡냐면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수 타점,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도 타점이라고 확인을 하고 이에 맞는 대응을 하거든요. 자, 이걸 갖고 우리가 하나오션 종목을 매매했을 때 자,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왔을 땐 뭘까요? 바로 매수 타점이요. 자, 매수하고 나니까 주가가 반등, 매수하고 나니까 주가가 반등, 그리고 아직까지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가 아닌 홀딩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타점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번 유튜브를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서 영상 확인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텐 세력 타점이 나오면은 먼저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타점 나왔을 때가 언제였냐면 12월 20일 금요일이었거든요. 이거 타점 보내기 전에 영상 찍었었고 실제로 주가는 제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흘러갔거든요. 말로만 떠들면 의미가 없으니까 자, 우리 구독자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검증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12월 19일자에 올렸었던 하나오션 영상입니다. 자, 우리 바쁘니까 유튜브 자막 켜놓고 어떤 내용인지만 볼게요. 자, 이때 제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 상태에 있고 다른 기업들이랑 키 맞추기 과정을 통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때 하나오션의 주가는 32,1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목표가는 얼마였냐면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알 건데 12월 17일자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밑에 있는 매물대 소화만 하게 되면 얼마까지 공짜라고요? 73,000원까지 공짜라고요. 이때 하나오션의 주가는 얼마예요? 32,450원.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제가 문자를 발송할 때 쓰는 문자받아 사이트 전송 내역인데요. 자, 개인 고객 주식 명사수 확인하시고요. 자, 전송 내역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발송 일자를 보시면 12월 20일 12시 30분. 자, 보통 우리 직장인분들도 뭐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뭐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일 때문에 바쁘더라도 점심시간대에는 휴대폰 한번 확인하고 이대로 대응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때 하나오션 매수가 34,000원에 목표가 73,000원. 방송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제가 타점 잡아드렸죠. 발신번호 같은 경우는 7775번에 8354 위에도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보내드렸고 실제로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12월 20일 금요일 세력 타점 매수가 33,400원에 나왔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내용을 문자로 드립니다. 대신에 제가 이런 걸 보내드리는 대가로 뭐 돈을 요구한다거나 금전적인 걸 요구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제 유튜브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보답의 의미로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자, 구독 버튼 까먹지 마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7775번에 8354 번호로 종목명 같이 작성해서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구독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면 SK하이닉스, 뭐 현대차면 현대차 확인할 수 있게끔 종목명 꼭 작성해서 남겨주시면 세력 타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까먹지 마시고 세력 타점 신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야, 운 좋아서 너 이거 한 종목 맞춘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뭐 다른 종목도 많아요. 뭐 제가 간단하게만 보여드려도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도 노란 색깔 화살표 1번, 2번, 3번, 4번 나왔죠. 나올 때마다 주가는 항상 우상향을 했고 이 내용 또한 제 유튜브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 12일자에 올렸었네요. 이때도 제가 바쁘니까 자막만 켜놓고 보여드릴게요.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 주면 여기 안에서 타점이 나올 거다. 자, 우리 12월 12일이었죠. 12월 12일이면 언제였냐면 이날이었습니다.
자, 요날 제 마우스 보이시죠? 박스권을 만들어 주면은 여기 안에서 타점이 나올 거다. 무슨 타점? 매수 타점.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밑에서 매수 타점 한번 나왔고, 여기서 매수 타점 한번 나왔고, 주가는 신고가를 만들었죠.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자, 우리 유튜브 영상 보시면 1월 3일자에 찍었던 제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날도 제가 뭐라 그랬죠? 준비를 해야 된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타점이다. 나중에 올라갔을 때 뒤늦게 들어가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현대로템도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 챙겨보고 내가 궁금한 종목들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확인하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해당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보려면 저렴한 자리에 들어가고 비싼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세력 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 신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아이테오젠 종목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은 이제 추세가 오랫동안 유지됐던 종목이고 세력들이 분할로 익절했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밑에서부터 보시면 노란 색깔 화살표 나오는 구간에선 매집의 신호고,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는 데선 세력들이 50% 이상 물량을 파는 자리예요. 자, 밑에서 사고 올라가니까 위에선 팝니다. 파니까 떨어지죠. 근데 다시 한번 매집을 하죠. 그리고 올라가니까 위에서 팔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알테오젠 종목은 아마도 다시 매도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상향하고 쌍봉 혹은 그 이상 추가 상승도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운전하는지 우리가 파악하고 매매를 하면은 내가 그냥 혼자서 대충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단 훨씬 더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오늘 우연한 계기로 제 영상을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턴 제 구독자가 되시고 저한테 세력 타점을 받아가시면 조금 더 좋은 매매 결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시간 내셔서 세력 타점 신청 꼭 하시고요. 아, 그리고 주의사항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한테 이제 매일매일 세력 타점 신청하시는 분들이 100분이 넘어가요. 100분이. 근데 구독자는 100명씩 안 늘어납니다. 이 말이 뭐예요? 구독 버튼을 안 누르고 그냥 세력 타점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같은 건 뭐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뭐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께서 손가락 몇 번 눌러주시면 되는데, 세력 타점 신청하기 전에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제 오늘 영상 마무리하러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포스코DX 넘어와서요. 우선 앞에서 뭐 중요한 내용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스코DX가 고점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번에 엔비디아 GTC 일정에 대한 자세한 시간대까지 나와 있는 스케줄표인데, 지금 진행 단계는 여기에요. 젠순왕의 기조연설이 있었고 파운데이션 모델을 공개를 했고, 여기에서 로봇 얘기가 나왔죠. 근데 내일은 3월 20일 00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같은 날 06시에도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한국장이 열리는 시간은 오전 9시죠. 9시 이후에는 이 내용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거예요. 만약에 모멘텀이 등장을 하게 되면 포스코DX도 이 저항대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29,200원대, 이 구간 돌파를 할 수 있을 거고, 돌파를 하고 나서 주가가 안착을 하게 되면 그때는 단기 슈팅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내일 만약에 포스코DX의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매도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보세요. 지금까지 4번 돌파 시도했는데 못했죠. 언젠가는 돌파 나올 겁니다. 앞으로 좋은 흐름 기대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되고요. 우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그럼 내일 다시 한번 방송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